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한국 경제에 대한 경고를 주제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우리나라 통화금융정책을 끌어가는 총책임자죠. 또 학자로서도 이창용 교수 명성이 상당히 높아들었습니다. 자, 이창용 총재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하버드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서머스라는 교수한테 발탁이 됐어요. 레리 서머스. 자, 이 서머스가 누구냐? 그 이후에 이창용 총재에게 박사학위를 준 이후에 클린턴 대통령에게 발탁이 돼서 미국의 재무장관이 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 서머스라는 사람은요, 지금도 미국 경제학계의 가장 큰 어른이시고, 또 집안에 사촌, 팔촌 내에 노벨상 수상자가 3명이나 있습니다. 사무엘슨 박사를 비롯한 우리가 이름만 얘기하면 알만한 네로라는 유명한 박사들이 삼촌이고, 또 그 이모부고, 그런 경제학자 집안에서 태어난, 그야말로 촉망받는, 본인은 노벨상을 수상하지 못했지만 경제학계의 거물 중에 거물이죠. 이분 밑에 이제 지도교수로 있었다. 이분이 지도교수를 해줘서 특히 이제 미국의 경제계에서도 이창용 총재는 굉장한 그 폭넓은 인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창용 총재가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정부 고위 관계자를 좀 역임을 했어요. 그러고 있었는데 바로 이 서머스라는 사람, 미국 재무장관을 했던 서머스라는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에 이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 제자 이창용을 IMF로 좀 보내달라. 이래서 서성덕에 IMF에 입사를 하게 돼요. IMF가 어떤 곳입니까? 세계 금융의 중심지. 한국은행도 좋은데 IMF는 한국은행 같은 세계 중앙은행의 중앙은행, 세계의 은행이다. 세계의 돈줄을 쥐고 있는 곳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사실 미국이 오늘날 이렇게 미국 경제가 큰 소리를 치는 것도 IMF를 쥐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정치, 안보, 외교에 유엔이 있고 그 중심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라고 한다면 IMF 이사회는요, 바로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초수뇌부의 강대국 모임이다 볼 수 있는데, 그 IMF를 움직이는 게 미국이고 미국만이 거부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국장급 고위 간부로 서머스 미국 재무장관이 이창용 당시 금융감독위원회 부원장을 이제 보내달라 해서 IMF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 이창용 총재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때 한국은행 총재로 발탁이 됩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임기 만료로 물러나기 이전에 새로 그 대통령 당선인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측과 상의를 해서 합작 인사다라고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는 밝히고 있는데요. 새로 정권을 수임했던 윤석열 대통령에서는 우리는 모르는 얘기다. 이창용 총재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다,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누가 되었든 한국 경제학계의 거물이고 또 실제로 통화정책의 최고 책임자 이창용 총재가 지금 금융통화위원회가 끝난 다음 기자회견을 하고 한국 경제 큰일 났다 하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성장률 1.5로 떨어질 것이다. 올해라는 게 2025년 성장률입니다. 자, 우리나라가요, 건국 이후에 단 한 번도 이 마이너스 성장이나 이렇게 1%대의 낮은 성장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한국 경제 처음으로 휘청했던 게 1980년입니다. 1980년 아시죠? 1979년에 부마 사태와 그 박정희 암살 등으로 이어지면서 국정이 얼마나 혼란했습니까? 국정만 혼란했던 게 아니고요, 박정희 정부가 당시에 중화학공업을 엄청나게 투자했었는데 그것이 전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사실 박정희 정부는 중하의 부도 때문에 무너졌다라는 평까지 듣고 있어요. 그런 한국 경제가 한번 몰락하는 그런 과정에서 1980년도 우리가 사상 처음으로 1948년 건국안 이후로 처음으로 마이너스 1.5% 성장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1998년 IMF 사태, 1997년에 IMF 사태가 터졌고 그 다음에 혹독한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1998년 마이너스 4.9% 성장. 자, 아픈 기억이 있죠. 자, 그 다음에 2009년에 와서는요, 미국발 리만 브라더스 사건, 이른바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사건이 터지면서 그때 또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0.8%로 떨어집니다.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0.8이면 우리나라가 예전에 보지 못하던 낮은 성장률이죠. 또 한 번 있습니다. 2020년 문재인 정부 시대 때인데 이때는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면서 그때 마이너스 0.7%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이것은 윤석열 정부 때죠. 이때는 이제 금리 인상, 물가를 잡는다면서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고 특히 미국 금리 인상이 부메랑이 돼서 우리나라 성장률이 1.4%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5번만 1.5 미만의 성장률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창용 총재가 2025년도 성장률 목표를 1.5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그 전망은 역대 건국 이후로 6번째로 낮은 전망이라는 거죠. 자, 우리 경제 좀 이제 코로나 극복하고 금리도 인상이 끝나고 인하 시대로 서서히 들어가고 있으니까 좀 살아나는 게 아닌가 했는데 적어도 한국은행 총재가 조사한 바로는 올해 1.4%밖에 성장 못한다. 내년에도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서 한국은행 총재는 뭐 아주 섬찟한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왜 한국 경제가 1%대로 떨어지느냐? 자, 한국은행 총재의 말씀 좀 가슴이 아픈데요. 한국 경제 이게 실력이다. 왜냐하면 한국 경제가 아직도 과거 패턴을 벗어나지 못하고 구조조정을 못했다. 세계 글로벌 경제 환경 패러다임은 바뀌는데 한국 경제는 아직도 수십 년 전 그대로 특히 낙후된 구조를 갖고 있다. 구조조정 왜 안 했느냐? 거기다가 신산업, 먹거리 창조한 게 뭐가 있느냐? 구조조정도 안 하고 신산업도 개척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1%대 저성장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것이 한국 경제 실력이다. 아주 저주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코노미스트의 한 사람으로서 지식인들의 책임도 크잖아요. 저도 뼈가 아픕니다. 그런데 한국은행 총재인 이창용 총재는 도대체 뭐 했느냐? 본인은 정부의 고위 관료로도 있었고 IMF에 가 있었고 한국은행 총재도 있고 서울대 교수를 했는데 그동안에는 왜 이런 논문도 하나 제대로 안 쓰고 이런 문제 자문도 안 하고 도대체 뭐 했느냐? 왜 건너편에 불 보듯이 남의 집 불탄 듯이 한국은 1% 저조한 성적이 실력이다. 그것이 한국이 당연히 받아야 될 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좀 너무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물론 이창용 총재님께서는 개인적으로는 여러 번 한국 경제 구조조정하자, 또 새 먹거리 만들자라고 얘기해 왔던 것은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정부 관리도 했고 IMF 또는 한국은행에 고위직에 있으면서 서울대 교수로 있으면서 뭐 하고 이제 와서 남의 탓을 하느냐, 그 대목은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한국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좀 대오각성할 필요가 있다. 내 탓이다, 너 탓이다 하고 내오할 상황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그렇다면 과연 한국 경제의 희망은 없느냐? 자, 한국 경제의 펀다멘탈 기초 체력은 여전히 상당합니다. 특히 수출요. 2024년에 사상 최대 수출을 기록했고 수출 증가율도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엄령이다 또는 탄핵이다 해서 정치적으로 매우 어수선한데요. 그 와중에도 그래도 플러스 성장을 한다는 거 참 대견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그 제조업 산업 지표 같은 것도
여러 가지로 지금 견실한 측면도 많이 있어요. 다만 소비가 많이 줄고 투자를 안 하고 또 트럼프 관세 폭탄이 오고 이러니까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트럼프 관세 폭탄이 왔을 때 우리가 살아남는 길은 우리의 경쟁력, 특히 신산업 쪽에서의 막강한 경쟁력이 가장 비교 우위인데, 이를테면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SK 하이닉스 같은 데는 그나마 HBM을 했지만 우리 삼성전자는 인공지능 물결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창용 총재의 구조조정과 새로운 먹거리 발견에 좀 가일청해보자 하는 그 주마가편의 말씀, 정말 좋은 충고로 받아들이고요.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조아맬 필요가 있다. 자, 이 수출 관련해서는요, 우리가 경상수지 여전히 흑자인데요. IMF 때 그 당시에 우리가 외환보유고가 적어서 국가 부도 위기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지금 경상수지 흑자를 내다 보니까 외환보유고 여전히 그 3천억 달러 이상이에요. 이 외환보유고 3천억 달러는 물론 충분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경제력으로 비해서 볼 때 상당한 것이다. 세계에 지금 8위, 9위인데 우리 같이 외환보유고를 많이 쌓고 있는 나라도 없다. 그런 면에서 너무 비판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지금 그 경제적 리더십이 아니겠느냐. 지금 이창용 총재께서 구조조정과 새 먹거리를 말씀하시는데, 우리나라의 정말 최고의 지도자들이 어떤 사상적 대립이나 또는 지역 감정 이런 걸 좀 넘어서서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또 한국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생산성 향상과 구조조정 개선에 좀 나선다면 희망이 있다. 자, 지금 전국이 빠르게 급변하고 있는데 앞으로 끌어갈 지도자들에게 그 한국의 정말 잠재력을 키우는, 미래 먹거리를 키우는 그런 리더십 아주 간곡히 갈망해보고요. 국민들도 좀 이런 리더십, 경제적 비전이 있는 지도자들을 찾아서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이만 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